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직원 교육 중에 8번 업무 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 범위 부당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아, 이거는 대처하는 교육을 받아도 실제 센터장님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업무 범위 부당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우리 보호자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는데도 우리 이 세태가 우리 요양보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막 가정부로 생각하는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보호자가. 예, 보수급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뒤에서 또 나올 텐데 지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스페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센터장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업무 범위를 알아야지만 이 실제 업무 범위 외가 어떤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문을 보통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안내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제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이 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강의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실 텐데, 제공기록지 뒷장에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는 제공기록지, 우리 급여 제공기록지 뒷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면 도움부터 몸단장, 어르신들에 대해 케어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업무 범위인 거고, 업무 범위 외가 중요하잖아요. 업무 범위 이런 게 맞죠. 보통 그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실제 그쪽에 일을 도와준다든지 뭐 김장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이것저것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인거리, 원거리, 영행, 도행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요양보 선생님이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 앞에 있는 업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셔야 되는 부분을 질문과 답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업무 범위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어요?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 그 혹시 업무 범위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어요? 아유, 그럼요. 저희 계속 교육 받아요. 새로운 집 갈 때마다 센터장님이 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하고 우리 보호자한테도 얘기하시고요. 저한테도 꼭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 업무 범위가 뭔지 아세요? 아, 예, 업무 범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제공기록지 뒷장에 있어요. 이렇게 먼저 하셔도 돼요. 제공기록지 뒷장에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 케어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어르신들 케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 수급자를 케어하는 모든 것들, 어르신 식사를 뭐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세수를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그 세수물을 떠다 드린다든지 이를 닦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체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하셔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겠죠. 아닙니다. 그 어르신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부탁이라든지 어르신이 원래 하던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건 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 김장을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평가관이. 그러면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르신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어르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르신을 지금 돌보러 오는 시간이 3시간인데 절대 화를 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 말고 어르신한테 차근차근 말씀을 하셔라. 어르신, 제가 오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어르신 돌보는 시간이. 근데 3시간 중에서 어르신 식사 준비하는데 한 1시간 걸리죠. 그리고 어르신은 어깨 주물러드리고 말동무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어르신 저랑 같이 프로그램 운동하시잖아요. 박수도 치시고. 그거 도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바쁘고, 전문적으로 어르신들 좋아지는 쪽으로 제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어르신 그 김장하시는 걸 도와드린다고 하면 어르신은 전혀 돌보질 못하고 일만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르신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르신 저랑 같이 오래 사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달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본인이 먼저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십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편안하게 어르신한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주 작은 상담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나 소급자한테 이런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건 고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센터장님한테 보고한다. 센터장님 이러이러한데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서 하진 않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도 도와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르신을 케어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완곡한 표현이 안 됐을 때는 센터장님한테 도움을 얻으셔야 돼요. 끝나고 전화를 주셔서 센터장님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한데 계속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런 부분 보고가 되면 저희 센터장님이 그 부분을 직접 어르신한테 상담하거나 보호자랑 상담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 범위 같은 경우에는 급여제공 기록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받으셨어요만 대답하지 말고 누구한테? 센터장님한테 받았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업무 범위가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제가 평소에 어르신 돌보는 부분인데요. 이거 급여제공 기록지 뒷장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일일이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기능회복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뭐 운동, 뭐 박수치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식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뭐 김장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달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호자한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보통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업무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센터장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보통 그런 해결을 해주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다 해결을 해주셔서 전 편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점수 2점이니까 우리 그 직원분들, 센터장님들 점수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